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래탐구에서 고3 수학 담당하고 있는 이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명회 많이 다녀오셨나요? 저도 이제 올해 이제 아직 수능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설명회를 하라 그래 좀 당황스러웠는데, 원래 이제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할 얘기도 되게 많을 텐데, 오늘은 일단 제가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실제로 이제 3학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다 하시고 오셨나요? 제 거 프린트 보시면 이렇게 있을 거예요, 하나 또. 그래서 PPT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멀리서 보시는 분들은.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그 설명해야 할 부분은요, 첫 번째 이제 수능 수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학습 전략, 3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 강좌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뭐 이렇게 막 쭉 나왔는데, 제가 자랑하고 싶은 말씀은, 제가 현직 EBS 강사입니다. 14년간 강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EBS 사이트 가시면 제 강의를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상위권 학생들 미적분 강의를 오랫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BS 교재를 다수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대치동에서는 15년 동안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탐구에서는 4년간 지금 강의, 내년에 4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현직 EBS 강사로서 항상 평가원하고 수능 시험이 치러지면 항상 제가 분석을 하거든요. 분석지를 올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끼리 모여서 이제 회의도 하고,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흐름을 파악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치동의 어떤 선생님들보다도 이 평가원의 흐름이나 수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어떻게 흐름이 잡혀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이니까 어머님들이 믿고 맡기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머님들한테 이제 수능 출제 매뉴얼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머님들이 그 자녀분들한테 잔소리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알고 있어야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화도 할 수 있고 조언도 할 수 있으니까, 좀 물론 쉬운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좀 알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능에 대해서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수학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공통 과목이 74점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선택 과목이 26점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상으로 보면 3대 1 정도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출제가 되고요. 문항수로 보면 22문항이 공통 문제고, 그다음에 8문항이 선택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나요? 네.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점수랑 문항수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공통 과목은 수원 11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수학2는 11문항이 또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객관식이 15문제가 출제가 되고 주관식이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총 74점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3학년 돼서 많이 바꾸기도 합니다.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하고 기하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 6문제하고 주관식 2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총 26점의 배점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기본 구성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어머님들 확실하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한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제 수능이 아직 안 치러진 상태에서 가장 신뢰성 있는 정보가 뭐냐라고 하면, 최근에 봤던 9월 평가원의 등급 컷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들 보시면 요즘에 이제 등급 컷 보면 1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자, 보시면 9월 평가원 기준입니다. 최근에 가장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적분은 85점이 1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는 88점, 그 다음에 기하는 86점 정도에서 1등급이 형성됩니다. 그럼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몇 문제 정도 틀려야 1등급이 되는 거죠? 보통 한 3문제에서 4문제, 84점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문제 틀리거나 4문제 틀려야 1등급. 그 다음 2등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2등급 컷은 확률 통계는 79점, 미적분은 75점, 기하는 77점. 한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틀려야 2등급 커트라인에 점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능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가 이제 조금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어머님들이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EBS에서 올라간 정답률, 오답률이 가장 높은 10문제, 미적분에서 10문제하고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 공통수학과 포함해서 오답률을 분석한 겁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어머님들이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문제 경향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여기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향이 바뀌냐면 그 전에 이제 2년 전입니다. 작년 말고요. 2년 전에 수능은 어땠는지 아세요? 혹시 27 플러스 3 구조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예, 그 구조였어요. 다시 말하면 최고 난도 어려운 문제 3문제와 굉장히 쉬운 27문제가 출제가 된 게 재작년 수능입니다. 근데 작년부터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최고 난도 문제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1번부터 10문제 오답 문제들의 오답률이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중간급 문제들이 많이 늘어나고 최고 난도 문제는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오답률 1등이 30번, 22번. 20번이 왜 22번인지 아시죠? 공통수학에서 가장 마지막 문제가 22번입니다. 그 다음에 29번. 선택 과목의 뒤에서 두 번째 문제. 그 다음에 20번, 28번, 21번, 14번, 15번, 13번, 25번. 이런 순서대로 오답률이 나오는데 중구난방입니다. 번호가. 자, 여기서 보시면 확률 통계도 마찬가지예요. 30번, 22번, 21번, 29번, 20번, 13번, 15번, 14번, 28번, 11번처럼 문제 오답률 자체가 거의 비슷해요. 96%부터 시작해서 58%까지. 이해되시나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난이도가 그전에는 1%짜리 문제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없어요. 없고 중간급 문제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어머님들 처음 보신 분들은 확실하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최근 수능 트렌드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어머님들 이제 3학년 올라가시는 이제 어머님들이니까 한번 정리해 주면 최고 난도 문제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최고 난도 문제가 없으면 변별력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최고 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은 굉장히 유리한 시험입니다. 왜 그러신지 아나요? 이유가 뭐냐면 그 전까지 2년 전에 수능 문제를 풀다 보면 최고 난도 3문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1% 미만짜리 문제도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최상위권 학생들은 수월하게 중킬로 문제를 풀면서 충분히 만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중킬로 문제가 대거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면 아까 얘기했던 10문제 정도가 중킬로 문제입니다. 그 전에 27문제가 쉬웠다가 3문제가 어려웠다고 얘기했죠. 작년 수능부터는 20문제 정도는 굉장히 쉽고 10문제 정도는 중간급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통수학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미적분하면 수학에 꽂히잖아요. 이과 수학에. 그전에는 어떻게 12문제가 출제가 됐다가 지금은 선택 과목이 8문제로 축소가 되면서 공통 과목 수원수투가 74점, 거의 수능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공통수학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 문제들을 보시면 중고등학교의 함수 문제, 그 다음에 도형의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공통수학의 어머님들 단원을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수원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원이 뭐예요? 지수로그 함수. 함수 들어가죠. 두 번째가 삼각 함수 들어갑니다. 세 번째가 수열이에요. 수열도 함수예요. 그리고 수투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함수의 극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항함수의 미분, 함수 들어가죠. 적분, 다항함수 적분, 전부 다 6개 단원이 전부 다 함수입니다. 그러면서 공통수학,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형의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최근 들어서 특징 중에 하나가 원이나 삼각형을 이용한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만큼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의 난이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이것도 왜 그러냐라고 어머니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아시고 계세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분들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왜 선택 과목은 점점 쉬워지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미적분하고 확률 통계하고 기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미적분 과목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선택 과목의 문제가 어려울수록 표준 점수가 굉장히 올라가요. 수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최상위권들은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미적분이 만약에 굉장히 어렵다 보면 미적분을 선택한 최상위권 학생들은 표준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확률 통계하고 기하하고 미적분의 밸런스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게 바로 수능 잘못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6월, 9월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이 어려웠다가 수능에 가면서 미적분을 확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확률 통계와 기하 과목을 어렵게 출제가 되면서 마지막엔 표준 점수가 똑같아졌어요.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시험이 바로 수능 시험이기 때문에 확률 통계의 난이도를 선택 과목의 난이도를 올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금 9월 평가원이나 6월 평가원도 계속해서 난이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 대신에 이제 공통 과목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통 과목의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문이과 통합 상황에서 변별력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누구나. 그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공통 수학과 미적 우리가 이제 선택 과목 공부할 때 밸런스는 어느 정도 맞추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대치동에서 이제 3학년 학생들이 수학 공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어떤 고민을 하나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대치동에서 내신을 따기 힘든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시로 대학을 가려고 한대요, 애들이. 그런데 고3 때 내신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맨날 물어보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럼 답은 뭘까요? 어머님들. 내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만약에 수능만 정시만 생각하는 아이들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네, 해야 됩니다. 내신은. 자, 제가 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대치동에서 모든 학교들이 미적분을 합니다. 근데 그 미적분의 난이도가 내신의 난이도가 수능의 난이도를 넘어갑니다. 그러면 내신 준비를 하면 웬만하면 선택 과목 8문제는 다 맞힐 수 있을 정도 실력이 길러져요. 그리고 자기만 혼자서 나는 수능 안 할 거야 라고 미적분이나 이런 부분을 등한시하다 보면 선택 과목의 점수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학기 때는 무조건 하는 겁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차피 내신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내신 문제들이 전부 다 어디서 출제되냐면 수능 연계교재에서 출제를 하고요. 기출문제 변형해서 냅니다. 미적분을. 고난도 문제들. 과거에 나왔던 킬러 문제들도 많이 변형해서 내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미적분 8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될 정도로 실력이 길러집니다. 수원수투가 애들이 왜 잘할까요? 2학년 때 내신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서 어머님들이 혹시 자녀분들이 난 내신 안 해. 절대로 얘기하지 말고 무조건 해야 된다. 내신은 못 봐도 되니까 최선을 다해봐라라고 얘기하고 그만큼의 결과가 미적분의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두 번째 고민이 뭐냐면요. 1년 동안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수능 1등급을 맞을 수 있습니까? 수능 1등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치동에서 큰 의미가 없을 정도였어요. 작년에. 왜냐하면 양극화예요. 만점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80점도 밑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상태였어요. 작년에도. 잘할 애들은 되게 쉬웠다. 못할 애들은 되게 어려웠다. 지금 왜 그렇죠? 중킬러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최근 문제들을 보면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중상위권 학생들이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 연습을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하면 1등급은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점은 쉽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감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여태까지 공부했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좀 생각하시면 되고, 학생들이 이제 1등 맞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 어머니도 충분히 맞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수능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죠? 그다음에 고3 동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선생님께 배우고 어떤 교재로 공부해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은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제 강좌를 들어라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인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좀 오늘 해온 건 뭐냐면 최상위권 학생들, 중위권 학생들, 하위권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뭐냐면 고3 학생들의 수학 학습 전략 상위권인데 어머님들이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설명하면 상위권은 누가 상위권이면 어느 정도가 상위권이야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대치동 상위권이라고 하면 좀 우스운 얘기지만 1등급이 상위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제가 최상위권이라고 얘기하냐면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30문제를 풀죠. 60분 안에 다 풉니다. 보통 최상위권 학생들. 그리고 나머지 40분 동안 검토할 정도의 시간이 남을 정도의 학생들이 최상위권입니다. 그리고 100분 내내 열심히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겨우 1등급을 맞은 학생도 있어요. 근데 같은 1등급인데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1등급이에요, 같이. 한 명은 정말 빨리 풀고 정확하게 푸는데 한 명은 겨우 1등을 맞을 정도가 나온다니. 그만큼
상위권과 최상위권의 간격도 굉장히 있습니다. 1등급 컷이 굉장히 길죠. 지금 16점 정도, 14.2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최상위권 학생들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한번 정리해드리면, 최상위권 학생들 강의를 잘하는 강사보다는요, 컨텐츠가 좋은 강사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게 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스킬을 배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3학년 때 수학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스킬 위주로 강의를 가르치는 학생들은, 최상위권 학생들은 도움이 안 됩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최상위권을 된 거냐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혼자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돼요. 그거를 유형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계속 꾸준히 연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컨텐츠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잘못된 공부를 하다 보면 오히려 최상위권이 1등급으로 내려갈 수 있다, 2등급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스킬을 배우지 말라. 그리고 수학적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자, 1년 동안. 그러면 충분히 60분 안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꾸준히 좋은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흐트러지지 않게. 그다음에 좋은 문제들, 양질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학원 1년 동안 꾸준히. 그럼 충분히 만점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여기서 질문해요, 어머님들이. 그럼 좋은 컨텐츠 가진 학원을 알려주세요라고 하는데, 제가 알려줄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EBS에서 교재를 많이 쓰고 수능 문제를 맨날 연구하다 보니까 대치동 그 컨텐츠를 보면 사실 과대평가된 문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컨텐츠,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최상위권이 다니네, 저기 다니네, 여기 좋은 컨텐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반 이상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골라내는 것 자체가 쉽진 않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나오는 컨텐츠가 다 좋은 컨텐츠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컨텐츠가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최소한의 수업을 들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맞는 선생님을 딱 하나 선택을 해서 1년 동안 이제 인강이나 뭐 수업, 오프라인 수업을 듣는 다음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계속 확보해 가면 됩니다. 이게 최상위권은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자녀분이 있더라,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이렇게 시킬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미적분과 선택 과목은 어때요? 미적분하고 이제 공통 과목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냐라고 얘기하면, 선택 과목의 비중을 좀 더 두셔야 돼요. 40%. 그러니까 점수는 우리가 26점밖에 안 되지만 어차피 만점을 맞는 학생들은 28번, 29번, 30번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수원수도 잘 풀어요, 애들이. 너무 많이 했어요, 내신에서. 근데 선택 과목은 많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28번, 29번, 30번을 많이 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공통 과목을 또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일수록 선택 과목의 마지막 3문제를 다 맞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최상위권 학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두 번째로. 자, 그다음에 중위권 학생들이, 중위권 학생들 어느 정도가 중위권이라고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준으로 보면 한 2등급과 1등급, 어설픈 1등급도 중위권이라고 보거든요, 대치동에서는. 그다음에 2등, 불안한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 중위권인데, 4등급도 잘하는데 시험을 못 봐서 4등급인 학생도 있어요. 수학적 역량으로 보면 한 2등급, 3등급 정도 평균 정도 나오는 학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런 학생은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첫 번째, 수학적 역량을 키워주는 강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학생들은 수능 유형을 잘 정리해주는 강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학생들이 여태까지 계속 공부를 해왔잖아요. 근데 수학적 역량이 1년 안에 길러질까요? 많이? 그렇진 않아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수능에 항상 출제가 되는 유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14번은 기억, 니은, 디귿이고 15번은 수열이고, 그다음에 뭐 22번은 추론 문제, 미분의 추론 문제가 나오고, 21번은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고, 또 출제되는 요소들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선생님한테 배우면 1등급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준킬러 문제를 많이 경험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얘기하지만 과거에 3년 전, 2년 전에는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킬러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문제들, 다시 한번 말해서 난이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많이 경험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량을 많이 늘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익숙해지도록 최소한 3번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 교육과정에 맞는 최근 5개년 문제 중에서 선별해서
킬러 문제를 제외하고 3번 정도 하다 보면 그 유형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연습이 되면 충분히 가능한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좀 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비율은 80대 20 정도로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선택 과목을 좀 공부하시면 되고요. 선택 과목에서 한 30번 정도를 빼고 나머지가 풀 수 있을 정도만 되면 공통 과목에 거의 올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공부 방법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위권 학생들인데, 하위권 학생들은 제가 말한 5등급, 4등급, 6등급 정도의 학생들은요, 서두르지 말고 기본기 다지는 시간을 최대한 할애하면 돼요. 겨울방학 때. 그 다음에 기출문제 중에서 2점, 3점만 골라서 5번 이상 반복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수능 연계교재 레벨 2까지의 문제로 계속해서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목표 등급을 가급적 빨리 세우고 효율적인 학습법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수학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막 과탐까지 사탐 다 1등급인데 의외로 수학의 4등급, 5등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런 학생들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똑같은 수업 듣는 게 아니고 자기에 맞는, 정확하게 어디 부분을 해야 되고 어디가 약점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을 다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공통 과목에 올인하시면 돼요. 90% 정도 공부하시면 되고요. 강좌만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서 막 수업을 들어라 이런 얘기는 하지는 않고요. 제 수업은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갖고 지금 거의 마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마감될 것 같은데 몇 자리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으로는. 그래서 겨울방학 수학 집중반 3일 정도 하려고 합니다. 월수금에 3일 정도 하고, 강좌명은 이제 정시 올인 수학 집중반이고 2등급, 3등급, 4등급이 주로 타겟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월 2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구성을 이렇게 해놨어요. 9시 반까지 등원하고, 아침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일어나기도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아침부터 와서 9시부터 해서 테스트 실시하고 1교시, 2교시 하고 과제물 점검 후에 자율학습 공간에서 자율학습도 하고 제가 클리닉을 하는데, 클리닉은 저랑 제가 처음엔 같이 해주고 그다음 제가 수업이 있어서 같이 조교수님이랑 같이 도와주는 그런 클리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월수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20회에 걸쳐서 수업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수원수를 완전히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테스트는 제가 이제 30분 테스트를 보고 주간 과제분은 한 90문제 정도 나갑니다. 월수금에 30, 30, 30 정도 나가고요. 개인별 오답 문제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취약단은 보충 자료를 제공합니다. 틀린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정시에서 이제 내신이 좀 힘든 학생들, 정시에서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현재 3, 4, 2, 3, 4 정도의 등급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요. 수원수투를 대년부터 완벽하게 다지고 싶은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요. 3월 모의고사 때 제가 성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2등급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겨울방학 극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루 수업만으로 안 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큰 효과를 봤습니다. 20회 정도 하고 나중에 가면 다 듣고 나서 이제 선생님 다 됐습니다라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면 이제 정규반은 3일 정도 안 하고요. 하루나 이틀로 이제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제 커리큘럼은 이렇게 됩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3월부터 6월, 7월, 8월 제가 이렇게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그 대치동에서 많은 수업을 하진 않고 여기 하고 여러 군데 이제 하는데 가장 이제 메인이 되는 학원이 여기 미래탐구고 그다음에 가장 오래 했던 학원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성실히 제가 수업을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2학년 때 제대로 못했던 부분들을 제가 겨울방학 때 완전히 잡아드리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어머님들이 믿고 맡기셔도 될 만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보기에도 믿음직스럽지 않나요? 보기에도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어머님들 잘 분석을 하시고 수업을 어떻게 우리 아이가 방향을 잡아야 될지, 그다음에 상담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어머님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